아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만당에서 모이신 분들은 만큼은 우리가 지금 오늘 모임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신과 취지에 공감하시고 동조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다른 뜻을 갖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또 계시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이 세 분의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의 회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의 성격상 그동안 몇 분의 독지가들이 몇 달 전부터 모임을 갖고 이 세 분 위대한 지도자들의 동상을 건립하는 일을 추진하자 해서 그 세 분의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을 결성이라기보다도 그런 모임을 갖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 논의 끝에 오늘 이 행사를 갖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아주 절박한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동상 건립 추진 모임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서 한 분의 독지를 가진 실업인이 계셔서 그분이 그야말로 자비를 떨어내가지고 세 분의 지금 동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분의 동상은 이미 제작이 끝났습니다. 과거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을 하시던 조각가 한 분이 지금 이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을 조각하신 분이 이 일을 맡아서 우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조각은 제작이 완성이 됐고 나머지 두 분의 제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 이 세 분의 동상을 건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 분의 동상을 건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물색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 모임에서 이 난상 논의한 끝에 장소를 마련하기 전이라도 우선 동상을 먼저 제작을 하자, 이래가지고 제작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일정에 따라서 제작이 진행되고 있고 완성될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각에 맞춰서 우리가 장소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분의 발제자가 이 동상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이 측면을 보고 드릴 텐데 이 보고를 들으시고 앞으로 이 장소를 마련하는 작업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함께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장소에 우선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좋은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발제를 통해서 아마 그 의견이 개진될 것입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칼을 걷어붙이고 힘을 합쳐서 정부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 정부를 설득하고 사회에 호소할 일이 있으면 사회를 납득시켜서 이 세 분의 동상을 올바른 장소에 모시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마이클 디바인 씨라고 해서 이분은 1969년부터 70년까지 한국에서 피스코어로 일을 받고 그 뒤에는 한 13년간 트루먼 도서관, 해리 트루먼 라이브러리의 관장으로 수고하시다가 몇 년 전에 거기서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지금은 트루먼과 한국전쟁에 관한 책을 지금 저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한국전쟁과 트루먼이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인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연구도 해왔고 지금 또 저술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몇 마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행사의 취지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 주최 측의 생각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그 디바인시로부터 잠시 말씀을 듣기로 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통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 Divine, may I? Well, thank you very much. I'm delight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address you today and be part of this program. 오늘 감사합니다. 특히 이렇게 그 귀중한 모임에 와서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No three figures had more to do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n Lee Sik-man, Harry Truman, and Park Chung-hee. 아마 한국 역사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상으로 역사에 기여한 분이 따로 더 없으셨을 것입니다. Yet these three figures all remain controversial today.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talk a little bit about Harry Truman. 유감스럽게도 이 세 분 모두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트루먼 대통령에 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arrived in Korea 46 years ago as a Peace Corps volunteer. One of my first visits was to Incheon, the site of the famous landing in September of 1950. 46년 전 제가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인천을 방문해서 인천 상륙작전의 그 유적지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I was accompanied by some students. At that time I was teaching at Sogan University, and I commented to the students on the magnificent statue of General Douglas MacArthur. 그때 와서 제가 한 일이 서강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었고, 그 서강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 가서 섰습니다. I told the students that while that was a magnificent statue of General MacArthur, there should also be a statue of Harry Truman.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맥아더 장군 동상 참 훌륭하구나. 근데 내가 바라기로는 이 옆에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도 같이 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 students all said, no statue of Truman. Truman was bad. Because of Truman, Korea remains divided. MacArthur wanted to unify Korea, and Truman wouldn't let him. 그런데 학생들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트루먼이 말하자면 한국을 분단을 시켰다. 그 맥아더는 한국을 통일시키려고 그러는데 맥아더는 한국을 분단을 시킨 사람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I told the students that was not entirely accurate interpretation of history, and that they should remember that it was Truman's decision in June of 1950 to send MacArthur in the first place. Truman was the commander-in-chief. It was his decision for MacArthur to lead UN forces in Korea.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그거는 역사의 진실이 아니다. 사실은 1950년 6월 달에 북한군이 남침을해서 6.25 전쟁이 시작됐을 때 맥아더 장군을 한국으로 보낸 것은 트루먼 대통령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이 당시 미군 총사령관이었고 미군 총사령관이 맥아더 장군을 한국에 파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 here we are, 46 years later, with still no appropriate monu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o Harry S. Truman. 근데 40년이 지난 오늘 아직까지도 한국 땅에는 어느 곳에도 트루만 대통령을 기억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동상이나 이런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When Truman left the office of the presidency, one of his colleagues said of Harry Truman that old Harry, he made a lot of mistakes, but he was always right on the big issues. 그 트루만이 그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워싱턴을 떠날 때 그 친구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근무한 동안에 많은 잘못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I'm sorry, the last. Okay, that Harry Truman made many mistakes, but he was always right. He always made the correct decision on the big questions, the big 근데 issues. 트루만 대통령 당신이 잘못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당신은 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 isn't that the most we can ask for our leaders? We know mistakes will be made, but to be right on the main questions, on the big questions, isn't that the essential thing? 그러나 우리가 지도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 항상 중요한 문제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도자에게서 기대해야 될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And as with President Harry Truman, perhaps history will judge Park Chung-hee and Lee Sing-man as men who made many mistakes, but were correct on the big issues. 그 트루만 대통령에게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그분들이 생전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그분들은 항상 옳았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판단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It's a pleasure. 감사합니다. 통역이 제대로 잘 되질 않아서 좀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행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본행사는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건립 추진 모임이 발족이라고 하기는 좀 거창합니다만은 이제 세상에 처음으로 이 모임의 얼굴을 보이는 것을 기념하는 강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회는 네 분이 수고를 해주시겠는데요. 우선 조갑제닷컴 대표님이 나오셔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의 위상을 제목으로 해서 발제를 해주시고 조금만요. 두 번째로는 그 조성호 조갑제닷컴 기자가 한국인은 이 세 분을 어떻게 기리고 있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발제를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유석춘 연세대학 교수가 아주 넓은 대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 이승만, 박정희, 트루만 이 세 분에 대해서 지금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좀 서베이한 것을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우석 KBS 이사께서 우리가 이 세 분의 동상을 세운다면 어디에 세우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조갑제 대표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 날짜도 잘 잡고 장소도 잘 정한 것 같습니다. 9월 28일,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2주 뒤에 서울이 수복되어서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에 해병대가 태극기를 올린 날입니다. 더불어 이 전쟁기념관, 노태우 대통령께 만든 이 전쟁기념관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복궁하고 일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마음이 참 편합니다. 오늘도 일찍 와서 보니까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임솔하에 돌아다니면서 한참 현장 교육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은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 시간이 되시면은 저 동쪽에 있는 B52를 한번 구경하고 가십시오. B52. B52는 만들어진 지가 벌써 6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뛰고 있는 현역 핵무기를 달고 뛰고 있는 전략 핵폭격기입니다. 이게 미국 이외에서 전시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당시에 이 근사한 기념관을 만드는데 여러 기여하신 분들이 여기 또 계시네요. 당시에 육군 작전 참모부장으로 이 장소를 전쟁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이 이정민 국방차관도 계시고 그때 이 준비위원장으로 이병형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왜 전쟁을 기념하느냐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요걸 국립박물관하고 합치려는 그런 업무가 있었을 때 당시 제향군인회가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참전용사들 그리고 성우회 분들이 좌절시켰던 기억이 나는 이 전쟁기념관에 이승만 트루만 동상이 같이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을 왜 세워야 되느냐 하는 당위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분의 인물은 어느 정도냐는 거죠. 우리가 위인을 기려야지 악당을 동상을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같은 집단이 아니면은 그런 동상은 만들어져도 나중에 다 부서지기 마련인데 아까 이동복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 분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는데 이 세 분을 모실 장소를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 분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국민들, 우리 언론, 우리 정치인, 우리 국회, 우리 대통령, 우리 국방부가 장소, 동상 그 면적이 얼마나 한 1000평 안 되겠습니까? 세 사람 합쳐도 동상 면적 1000평을 내놓지 못한다면은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세 분을 기리는 이유로서 한국의 위대한 민족사의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세 분이야말로 세계적 인물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 인물이므로 세계적 장소에 동상을 만들어야 된다. 바로 이 전쟁기념관이 세계적 명소입니다. 이 정도 규모를 가진 전쟁기념관은 세계에서 10나라도 안 됩니다. 우리가 6.25를 겪은 덕분에 많은 유물을 전시할 수가 있었고 이 6.25라는 전쟁이 세계사적 전쟁입니다. 6.25라는 전쟁은 무승부 동족이 동족의 총질을 한 이 정도로 입버릇처럼 되어 있는 것은 올 냉전 전의 시각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한국 전쟁에 대한 시각은 완전히 바뀌어서 20세기 전쟁 중에서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비중으로 치면은 1차 세계대전, 제국을 싹 쓸어버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나치 군국주의, 파시즘을 쓸어버린 2차 세계대전과 맞먹는 의미를 가진 것이 한국전이었다. 즉 한국전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의 대결에서 한국전이 이기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하는 쪽으로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월남전은 오래 계속되었지만 세계사적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세계 문명사에서 중심되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월남이 공산화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산화된 월남이 지금처럼 미국과 손을 잡는 이런 쪽으로 변하고 말았는데 한국전은 한반도에서는 끝나지 않았으나 세계를 구한 전쟁이다 하는 쪽으로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습남침을 당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불철주야, 그때 이분이 75인데 한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전쟁 지도를 하고,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 결정을 하고 해서 결사항전을 한 덕분인 것입니다. 이승만, 트루만. 그리고 한국전을 통해서 또 한 분의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어졌어요. 김일성이가 남침 안 했으면 박정희 문관은 그분이 원래 방골 정신이 강한 술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불평불만만 하다가 끝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일성이가 남침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을 통해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투국 강병이 이루어지고 이 군대가 가장 선진된 조직이 되고 가장 개혁적인 조직이 되고 여기서 박정희 소장이 군사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해서 한국을 경제개발에 성공하고 그것이 민주복지국가로 가는 바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이 세 분은 다 한국전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위대한 이유는 한국전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전에서 300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비극이지만은 거의 모든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또 속성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또 세계사적 전쟁이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인물은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큰 인물이. 트루만 대통령은 퇴임할 때 지지율이 22%였습니다. 역대 최저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전에 괜히 젊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연인원으로 180명 보내고 5만 4천 명 죽고 10만 명 다치고 그래도 아직 수준이 안 됐다 해가지고 지지율이 22%였습니다. 이분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었는데 포기했습니다. 아니 나와도 당선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인 인디펜던스 미조리주로 가서 트루만 대통령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위대한 결단. 이분은 결단의 사나이죠. 원자폭탄 떨어뜨리는 결단. 트루만 닥트린을 통해서 공산당하고 대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결단. 나토를 만드는 결단. 마샬 플랜을 통해서 유럽을 부흥시키는 결단. 베를린을 공세를 했을 때 스탈린이 그것을 공수작전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결단. 무엇보다도 한국의 미군을 파병하는 결단. 세계 역사상 어떤 나라가 아무런 영토적 야심이 없고 영토적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반바퀴를 넘어서 젊은 사람들을 사지로 보낸 결단을 내는 것은 미국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처음이었어요. 그 결단의 사나이지만은 이분이 퇴임할 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그런데 기업체에서 고문으로 온다든지 모시고 싶다든지 하는 요청이 있을 때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트루만 대통령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 돈 버는 수단으로 회고록을 썼습니다. 회고록. 1956년에 나온 두 권의 회고록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서 최초의 회고록인데 참 잘 쓴 회고록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60만 달러의 인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3분의 2를 냈습니다. 3분의 2. 그래서 그 뒤에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청빈한 전직 대통령으로 사는 모습을 이분이 보여준 거예요. 이분과 똑같은 분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하와이로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5년 동안의 이승만 대통령의 삶은 트루만 대통령 이상으로 청빈한 게 아니라 가난했죠. 가난했습니다. 두 분이 남긴 재산은
대한민국이라는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이 잘 사는 나라 말고는 돈은 없죠. 트루만 대통령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역사에 밝은 분이라서 비록 대학교는 졸업을 했지만 역사의식이 강한 분이라서 자기 가지고 있던 자료를 내가지고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 문화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 하면 다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트루만, 이승만, 박정희. 트루만 대통령을 퇴임할 때는요, 지지율이 꼴찌였는데, 지금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43사람, 미국 대통령은 지금 44대인데, 사람 수로는 43명입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한 분 하고 그만두었다 또 한 분 하는 바람에 계산이 좀 복잡하게 됐는데, 43명 중에서 이 학자들이 랭킹을 냅니다. 어느 대통령이 가장 위대하느냐. 이 랭킹을 내면은 그걸 합산을 하는데 최근 15명의 학자가 그동안에 쭉 조사한 걸 합산한 랭킹을 제가 봤어요. 1등은 링컨입니다. 링컨. 2등은 2차 세계대전을 지도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3등이 워싱턴 대통령. 4등이 제퍼슨으로 나옵니다. 제퍼슨. 5등이 시오도 루즈벨트, 6등이 트루만입니다. 6등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아주 높아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한 이상주의자. 우드로 윌슨 대통령 덕분에 민족 자율주의가 국제 질서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되면서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는 분위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매우 높아요. 아이젠하워가 9등 내지 10등 갑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참 재밌는 걸 느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의 연관성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고종을 타도하려는 쿠데타 모의에 연루돼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시오도 루즈벨트가 어느 별장에서 쉬고 있을 때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이 식민지에서 온 30대 초반.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소개를 받았는지 만났어요.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왜 과거의 조미 조약에 따라서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를 일본에 넘기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미국은 한국을 일본으로 넘기는 것을 양해한 뒤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앞으로 속으로 좀 웃었겠죠.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총장이 우드로 윌슨이었어요. 우드로 윌슨이 식민지에서 온 이 젊은 이승만을 눈여겨보고 자기 가정에 초대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잘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루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상대한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톱10 안에 들어가는 네 사람, 시오도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그리고 트루만, 아이젠하워를 상대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 이게 기적이죠. 대한민국을 흔히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기적이니까 기적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트루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가, 처음은 아닙니다. 한 80년 전에 무신난이 일어나서 고려시대에 정중부가 집권한 이후에 78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정권을 잡고 경제개발에 성공해서 후발국도 일본과 맞먹을 정도의 선진국을 만들 수 있다 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 모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중국, 등소평 등 여러 나라들이 근대화 계획을 세울 때 박정희 모델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루만 대통령의 파병 결단으로서 세계를 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버텨가지고 한국을 구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 자유민주주의 건국, 교육개혁, 한미동맹을 통해서 박정희의 근대화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박정희는 군인의 효율성을 내세우고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CEO로서의 기능, 한국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공무원 집단을 만들고 기업인을 앞세우고 국민들을 격동시키고 해가지고 오늘날 만든 이 대한민국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에서 7나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을 만든 분이죠. 만든 분이 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이 힘을 합쳐서 세 분 중에 한 사람만 빠져도요,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세계사적 인물입니다. 이것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상을 만들 때도 거기에 어울리는 장소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어울리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보다 더 어울리는 장소는 뭐 광화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동상을 만드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국민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를 기리느냐입니다. 누구를. 위대한 인물을 기리느냐, 아니면은 반역자를 기리느냐, 아니면은 그만한 사람을 기리느냐, 보통 사람을 기리느냐. 이 세 분 중에서 청남대 역대 대통령 있는 동상 진열대에 있는 그곳을 빼면은 국가가 돈을 내서 공공기관에 설치한 동상이 있는 분은 박정희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뿐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없어요. 있었던 것도 다 부숴버렸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조성호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상 만들기 운동은 공공 장소에 세우자는 게 목표입니다. 자기 앞마당에 세우자는 게 아니고 공공장소, 실내도 아니고 공공장소에 대한민국의 돈으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장소로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루만 대통령 동상은 임진각에 하나가 있습니다. 임진각에. 아주 볼품이 없어요. 이 세 분을 세우려면 꼭 논리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김구를 이용을 하고 트루만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메가드를 이용하고 이 박정희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김대중, 김영삼을 이용하는 이런 아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흑백 논리적인 인물관에 호소를 하는 흑백 인물관은 뭐냐? 제가 보면 이승만, 김구 다 위대한 인물이에요. 두 분을 다 위대하다고 해야지 그 중에 한 사람만 위대하다. 그게 빠지는 사람은 역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 세우기 운동은 우리가 이 큰 나라에 걸맞는 성숙된 교양 있는 인물관과 역사관을 가지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분의 동상을 만들어 놓아야 우리 세대가 당당하게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 세 분과 더불어 또 이 세 분의 지도를 따라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다. 아니, 위대한 나라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아주 나쁜 사람들은 헬조선이라는 말 쓰지만은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든 주인공이 없어요. 그럼 모든 국민들이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됩니까? 모든 국민들이 만들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도자가 있었다.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나라에 걸맞는 위대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땅에 밥얻어 버리고 하는데 방귀를 든 것이 이 동상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상운동이 성공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잡는 돌파구가 거기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린들의 동상을 세워야 이 세계 속에서 한국이 바로 선다 하는 구호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